미적분 28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있고요. 그때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2의 비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의 5승 더하기 fx의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가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고, 이 안에 저희가 찾고 있는 a랑 b 값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하시는 게 당연히 기본일 건데, 문제는 나조건이죠. f-3이랑 f3이랑 곱하는 게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게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fx에 관한 정보가 뭐 다함수라는 이야기도 없고 3참수다 4참수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심지어 미지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fx는 꼴이 아니라 fx의 5제곱이랑 fx의 세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x를 이 상태로 당연히 추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fx의 5제곱, 세제곱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fx를 추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문제수 조건으로 뭐 이제 뭐 대입을 할 수 있는 대입 조건을 준다던가 그런 식이면 이제 대입을 해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여기서 나조건에서 준 게 둘 다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지점을 대입해서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뭐 같아진다, 뭐 이런 값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난해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문제가 저희가 23학년도인가요? 23학년도 6평 28번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문제에서 그때 마찬가지로 파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그래도 생각하기에 조금은 수월했을 것 같아요. 나조건에서 f-3이랑 f3이랑 곱한 게 0보다 작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fx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조건에서 둘 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등식을 저희가 강제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두 함수 값의 곱이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선 파이값 정리를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파이값 정리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등식을 만드는 그런 C값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반드시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존재를 하셔야 된다는 게 파이값 정리 이야기니까, 저희는 등식 하나 만들었네요. 물론 C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C가 한 개만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단 파이값 정리에 의해 최소한 한 개는 보장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C 대입했을 때도 0이 돼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 FC가 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X자리에 C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맞나요? AC 더하기 B랑 ln에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5랑 같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AC 더하기 B랑 ln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5를 뭐 설마 2로 해가지고 뭐 연립하고 뭐 그럴 생각을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당연히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X는 C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ln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라는 함수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Y는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합성함수죠. lnx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라는 2차 함수가 합성된 합성함수 그래프고요. 그다음 얘는 y는 ax 더하기 b니까 직선입니다. 근데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몇이구나, C라는 지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FC가 0이니까 두 함수가 X는 C에서 만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선생님 전 이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맞죠? 이 합수함수 그래프고 합수함수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미분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속함수의 대칭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 합성함수 역시 대칭인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얘가 y는 ln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얘가 y는 ax 더하기 b랑 x는 c에서 교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ax 더하기 b가 교점이 발생한 건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고 어떤 식으로 생기든 간에 교점을 하나 이상 발생시키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ax 더하기 b를 결정짓는 건 불가능해요.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금 더 주어진 등식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FC가 0이라는 조건만 활용을 했지 아직 다른 조건을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좌변에 나와 있는 건 fx가 아니라 fx의 5승 더하기 fx의 3승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x 더하기 b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fx의 3승으로 묶어냈을 때 fx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우변에 있는 건 ln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에서 ax 더하기 b만큼 뺀 거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x는 c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fc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fx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fc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그 지점에서 삼중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변에 있는 게 다항함수는 아니죠. 초월 함수니까 단순히 x-c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저희가 삼중근을 가진 함수를 다항함수 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얘가 y는 fx다 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y는 gx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가 지금 접하면서 통과하는 거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항함수 꼴에서 삼중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fx-gx라는 함수가. 그럼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fa랑 ga랑 같으셔야 되고요. 맞네? 두 번째로 미분계수도 같아야 되죠. 접하고 있으니까 f'a랑 g'a랑 같아야 된다.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시면 이 궤도 함수도 서로 같으셔야 되죠. 그 지점에서 위볼 아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여기서 fx라는 함수가 x는 c라는 지점에서 근을 3개를 들고 있는 삼중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 말은 얘를 미분해서 c를 대입한다 한들 미분하면 fx의 세제곱이니까 3fx의 제곱 이꼴로 나올 거니까 fx를 2개 들고 있죠. 그래서 미분해서 c를 대입해도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한 번 더 미분해도 fx가 남으니까 걔를 미분해도 한 번 더 미분해서 c를 대입해도 0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지. 그 말은 우변에 있는 이 함수 역시 x는 c라는 지점에서 두 함수가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분했을 때 c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되고요. 걔를 한 번 더 미분해서 c를 대입해도 0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항등식이니까. 좌변이 미분해서 c 대입하면 0. 그럼 얘도 우변도 미분해서 c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고요. 좌변을 한 번 더 미분해서 c 대입하면 0이고 우변도 한 번 더 미분해서 c 대입하면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좌변에 있는 이 식을 fc가 0이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인 그런 c를 잡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항등식을 관찰해서 얘가 그냥 fx가 아니라 fx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근을 총 3개나 들고 있더라. fc가 0이 되는 애가 그런 근을 3개나 들고 있더라. 라는 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렇다면 이 함수랑 우변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c 대입한 게 0이라는 것.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함수로 바라본다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x는 c라는 지점에서 접하고 있다는 소리죠. 미분해서 c 대입한 게 0이라는 게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고 그럼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얘랑 얘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소리니까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건 x는 c라는 지점에서 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걔를 한 번 더 미분해서 c를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는 건 그 x는 c라는 지점이 변곡점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와 y는 ax 더하기 b가 만나는 게 x는 c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그 x는 c라는 지점이 반드시 저 앞에 있는 이 합성 함수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에 무슨 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변곡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상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는 건 금방 보이실 거고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한 것도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만 찾으시면 되니까 얘 몇 번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2번 미분하시면 되시겠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미분하시면 한번 미분해 볼게요.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니까 두 번째로 여기다 적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ln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를 편의상 g라는 함수는 안 썼으니까 gx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g'x는요? 미분하시면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시는 거 찾는 거니까 g의 2'x는 분모 제곱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위에 거 미분하면 2고요. 밑에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바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빼기 위에 거 냅두고 2x 더하기 1 밑에 거 한 번 더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1이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 궤도 함수와 0되는 지점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변곡점이니까 변곡점 찾으시려면 분자가 0된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분모는 어차피 볼 필요 없잖아요. 분자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4네요. 얘가 0된 거 찾아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하나가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고요. 하나가 1인 거 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1이니까 c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식값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2랑 1 두 개밖에 안 되시겠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a라는 n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변곡점에서의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a값 하나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미분했을 때 1 대입하면 a값 하나 나올 거고 지금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여기서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g' 마이너스 2를 구해보시면 4 빼기 2 더하기 2분의 5니까요. 2분의 4, 2분의 5니까 2분의 9죠. 2분의 9에
마이너스 3, 2분의 9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9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그럼 번부 처리하시면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G'1의 값은요, 물론 여기다 1 대입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얘가 대칭이니까 미분계수는 도만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변곡접선 한번 그어보시면 변곡접선 접하면서 통과, 변곡접선 접하면서 통과 하시면 여기선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선 A 값이 3분의 2구나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둘 중 누군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문제에서 아직까지 안 써먹은 조건이 F'E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둘 중 하나는 걸러내시겠네요. 문제에서 F'E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조건 써먹으려면 당연히 F'X 찾으셔야겠죠. 그럼 좌변에 있는 식 미분하시고 우변에 있는 식도 미분하셔서 이야기하시면 되실 테니까 좌변에 있는 식 그대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분 그대로 해보시면 여기다 줄게요. 5 곱하기 fx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fx의 제곱에 속미분 하시면 f'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변 미분 하시면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분의 2x 더하기 1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f'E가 양수인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항등식이니 마찬가지로 x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얘는 문제에서 f'E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x자리에 2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x의 4제곱이든 fx의 제곱이든 얘는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시겠죠. fx를 제곱한 것도 양수고 fx를 4제곱한 것도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얘가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5, 5니까 17분의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17분의 10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좌변이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2죠. a가 3분의 2가 되면 얘가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탈락이고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C 값은 C가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었고 그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두 함수가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같으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ln 2 플러스 2분의 5니까 ln 2분의 9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는 대입하시면 3분의 4죠. 3분의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ln 2분의 9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 값 찾았고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ln 2분의 9, 그 다음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찾았으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찾는 게 a랑 b 값이었죠. 그대로 대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ln 2분의 9. 그럼 지수법칙에서 2의 ln 2분의 9승은 그냥 2의 ln 2분의 9승은 그냥 2분의 9죠.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ln이 아니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그래서 1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23학년 6평 28번 문제죠. 그 문제랑 상당히 좀 유사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가장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할 때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등식을 먼저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등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얘가 그 지점에서 근을 3개를 들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의 접선, 그 지점에서의 직선이 만나고 있는 직선이 변곡 접선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두 정수 알파 베타고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요. 걔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알파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베타 코사인 2분의 n파이 고 a1부터 a4까지의 곱이 4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열 an과 b1이 0보다 큰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얘랑 얘가 6일 때 문제에서 b1 곱하기 b3의 값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그 말은 bn이라는 수열 찾으라는 소리죠. 근데 b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뭐랑 찾아야 돼요? 첫째 항과 공비 찾으면 끝나는 문제네. 다시 말해서 미지수가 몇 개인 거죠? 2개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식도 2개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bn에 관한 식 2개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정답률도 꽤 높은 편이죠. 27번가 그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에 관한 식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bn을 해석하려면 an만 알면 끝이네요. an 알면 bn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니까. 그럼 an 찾으러 갑시다. an이 어디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럼 an은 일반항을 가르쳐 줬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단 문제가 뭐죠? 미지수가 2개 있지.
알파랑 베타. 그럼 그 미지수 두 개를 찾으려고 문제에서 조건을 준 게 알파 베타가 정수고요. 그다음 알파 베타보다 크다.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줬으니까 뭐 부정방정식이든 아마 직접 대입하시는 거든 아니면 부등식이 나오든 그런 식이겠죠. 그다음에 알파 A1부터 A4까지의 곱이 4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순서대로 대입해서 일단 알파랑 베타 값 먼저 찾읍시다. 알파랑 베타 값 찾으려고 n자리에 1부터 대입하시면 A1은 당연히 1 대입하시면 sin 2분의 파이가 1이잖아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그래서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 A2는 앞에 게 죽고 뒤에 게 사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A3는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A4는 마이너스 베타. 베타를 좀 멋있게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A1부터 A4까지의 곱이 문제에서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곱하시면 따라서 여기서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4가 되라. 그 말은 제곱한 게 4라는 소리니까 알파 베타가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라. 그럼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방정식인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이야기했고 알파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2인 케이스라면 첫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1인 케이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케이스는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만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럼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문제에서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이 수열이죠. 수열이라는 거 자체가 sin 2분의 n파이, 코사인 2분의 n파인데 뭐 직접 대입해 보셔서 찾으셔도 상관없고요. 보자마자 그냥 주기가 4인 거 발견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5 대입하면 sin 2분의 5파이고 코사인 2분의 5파이니까 A1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6 대입하면 sin 파이, sin 3파이, 코사인 3파이니까 A2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4인 주기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4n-2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A2랑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 A4n-3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A1이랑 같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n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A1이 알파였으니까요. 알파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의 2n 값이 6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급수 이야기니까 얘는 그냥 식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실제로 각각 값에 대해서 대입해 봅시다. 뭐 안 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려면 얘가 수렴해야 6이라는 값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해야 되고 그럼 수렴한다라는 건 무한등비급수와 수렴하기 위해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b1이 우변에 있는 건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b2니까 b1r 이렇게 쓰겠습니다. 걔가 몇이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건 첫 번째 b1이 양수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놨고요. 두 번째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공비 자체가 어디랑 어디 사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 번씩 대입해 봅시다.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알파가 2고 베타가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1 대입하는 순간 모순이죠. 왜? 얘는 양수잖아. b1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1-r도 양수고요. 근데 얘가 음수죠. 양수 음수 곱했는데 6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하실까요?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답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b1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2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b1r 얘 값이 6이 나와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 그럼 얘 먼저 한번 보시면 양변 1 마이너스 r 곱해주시면 1 플러스 r이고 b1 날라가니까 1 플러스 r분의 r2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r2 2r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1 플러스 r2 2r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공비가 1 나옵니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여야 되니까 얘도 모순이네요. 맞네? 마지막으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면 알파가 1이고 베타 마이너스 2인 케이스면 2 곱하기 네 번째 케이스인 거죠. 2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b1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알파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b1r 얘 값이 6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변에 1 마이너스 r 곱하고 b1 날리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분의 r2 2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니까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2 플러스 2r2 r이고 맞네? 1 플러스 r 곱하고 b1 날렸으니까 1 플러스 r분의 r2 2 맞죠? 그래서 1 플러스 2r이 r이고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2죠. R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후렴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이라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인 거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순인 케이스는 지울게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B1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얘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R제곱분의 B1 얘 값이 6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식 먼저 보시면 1 마이너스 R 곱하고 B1 날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R 값이 2가 나오는구나.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시면요 2 플러스 2R이 마이너스 R이니까 따라서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공비라는 애가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유일하게 답이 될 수 있는 케이스구나 그런 얘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시면 얘가 3분의 5죠. 3분의 5 곱하시면 얘가 10이고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B1 값이 5구나 라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이 양수인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N이라는 수열은 B1 곱하기 B3가 P분의 Q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쟤는 뭐 첫 장과 공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B2의 제곱이죠. 등비주항 쓰시면 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B2만 하시면 구해보시면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그래서 이 B1 곱하기 B3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0을 제곱하시는 거니까 9분의 100이고요. 그럼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이 109입니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한등비급수랑 관련된 이야기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2호 수능, 2사 수능 둘 다 29번에 출제가 됐었고 2사 6평에서도 30번에 무한등비급수랑 관련된 이야기가 출제가 됐었죠.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4개를 그냥 다 이제 직접 대입해보고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도 가지고 계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6평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앞으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마이너스 베타에 1 마이너스 R분의 B1이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B1 R이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3번, 4번 케이스 둘 다 이거 두 개 해가지고 공비 찾아서 모순임을 발견했고 2번 케이스도 얘네 먼저 계산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일단 이 식 자체를요. 식정리를 조금 해보면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만 먼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1 마이너스 R 곱하면 1 플러스 R이고 B1 날리고 나면 그냥 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변에 나오는 게 1 플러스 R분의 R이고 좌변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공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얘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죠. 분수함수꼴이니까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분수함수 그래프도 형태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거기선 얘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비 범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R이라는 애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얘가 2니까 맞죠? 1이고 마이너스면 얘가 2니까 2분의 1보다 작다를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얘가 2고 얘가 1이면 선생님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얘는 아까 얘 때문에 안 됐죠. 얘랑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번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긴 한데 그걸 시험장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대입하시는 게 이거 고민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적게 걸렸을 겁니다. 이제 근데 학습하시는 데는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합수함수에 대해서 사실 좀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합수함수의 극대수를 판단하는 거나 합수함수 유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초요차계사 1인 3참수 fx고요. 그다음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f의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승분의 2라고 돼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절대값 fx와 얘가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승분의 2가 합성이 된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였죠. 물론 절대값 fx가 아니라 그냥 fx랑 얘랑 합성해서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풀려요. 아무튼 어떻게 바라보시는 상관없지만 제일 무난한 건 얘일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성하는 합성함수인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가주권 나주권 있고 G형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상수함수랑 지수함수랑 나눈 거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근데 겉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존재하죠. fx랑 함수가 3참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축과 통과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x는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는 건 x가 a라는 지점이 아니죠. 속함수가 a가 되는 지점이니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2라는 애가 a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얘가 a가 되는 지점에서 겉함수는 반드시 미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얘는 겉함수는 미분이 안 되는데 속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면 얘가 a가 되는 그 지점을 커버 쳐줄 수는 있죠. 근데 속함수라는 애를 미분해보시면 얘를 미분해보면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오니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속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얘가 a가 되는 모든 지점에서 합성함수 gx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a랑 만나는 게 없으라는 소리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도함수는 어차피 그려놨죠. 도함수는 구해놨죠. 얘가 0보다 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데 x와 무한대로 가면 2로 수렴하고요. x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속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x축이고 y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2면 증가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데 0이랑 2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 그래프가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좀만 다시 그릴게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2의 그래프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네? 그럼 얘가 y는 a랑 만나는 게 없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니까 a란 애는 2보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0보다 아래쪽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같아진 것까지 허용을 할 테니까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건 a란 애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선생님 a가 뭔데요? a라는 건 저희가 설정을 했었던 거죠. fx라는 함수가 정확히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1차 교점, 통과하는 교점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x축일 때 a고 얘가 y는 fx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런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아라 까지가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뽑을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럼 가조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스텝 2 가조건에서 gx는 x는 0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대요. 이번에 합수함수의 극대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gx라는 함수는요 절대값 fx라는 함수랑 그 다음 얘랑 두 개를 합성한 합성함수입니다. 근데 속함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극수는 반드시 겉함수에서 나와요. 근데 그 겉함수라는 건 fx라는 함수를 꺾어올린 함수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였다 하시면 얘를 꺾어올린 이런 그래프 기형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절대값 fx 그래프겠죠. 그럼 얘가 극대가 되는 지점은 한 개일 거고 극수가 되는 지점은 두 개일 거고 지금 이런 이야기지.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gx라는 함수는 x는 0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겉함수가 극수인 지점은 합성함수 gx에서도 당연히 극수인 부고요. 그 다음에 겉함수가 극대인 지점은 합성함수에서 당연히 극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gx라는 함수가 x는 0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랑 얘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 기형이었다면 얘랑 얘가 x는 0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점은 맞는데 문제에서 g형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면 안 되죠. 이런 형태였으면 얘는 함수값이 0일 테니까 얘는 반드시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처럼 꺾여서 생기는 극수가 아니라 원래 fx라는 함수의 순수한 극수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순수한 극수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x가 0이다. 근데 합성함수에서 x는 0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x자리에 0 대입하시면 속함수는 x가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1이죠. 그래서 얘가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얘가 y는 fx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1이라는 지점에서 극수를 가진 이런 그래프 개형이시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예전에 기출냈던 적이 한번 있는데 문제에서 x축이고 얘가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반드시 극수만 가지고 있어야 절대값 fx가 x는 1에서 극수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왜? x축 아래쪽에 얘가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얘를 꺾어 올리시면 극대가 반대로 극수가 될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면 얘를 꺾어 올렸을 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겠지. 그럼 여기가 x는 몇이 될 수도 있구나. 1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y는 fx고 얘가 y는 절대값 fx. 절대값 fx의 그래프 개형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 개형이셨다면 여기를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통과하는 교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a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때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에서 이제 나조건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에서 G'Ln3이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G라는 함수를 미분하기가 좀 껄끄럽죠. 이유는 절대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합성함수인 건 저희가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절대값이 있어서 껄끄러우시면 그냥 hx라고 치환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g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보시면 g'x는요 h'의 속함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 얘가 속미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다가 ln3을 대입하는 게 0보다 작다라는 소리잖아요. ln3을 대입하시면 얘는 어차피 저희가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ln3 대입한 게 0보다 작아라 그런 이야기죠. ln3 대입하시면 얘가 3분의 4분의 2니까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g' ln3은요 h'의 2분의 3이고 걔가 0보다 작아라. 원래는 얘까지 곱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0보다 작다 부호만 모은 거니까 얘는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h' 2분의 3이라는 게 뭐냐? 그럼 h' 2분의 3이라는 게 h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요. h라는 함수가 절대값 fx였으니까 절대값 fx를 미분해서 x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하시오. 걔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2분의 3 대입한 거.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 개형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3이라는 게 확실하게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죠. 그럼 절대값 fx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얘가 지금 절대값 fx 그래프인데 거기서 2분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야기를 하시면 당연히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얘는 없구나. 그런 이야기네. 맞나요? 선생님 얘는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는 2보다 큰 쪽에 있잖아요. 그럼 2분의 3이 어떤 데 있는데? 이런 지점에 있으면 미분계수 음수되는 거 가능하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가능하구나를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네요. 나 조건에. 그래서 짜이치엔 날라가고요. 이 그래프 개형만 가능하겠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써볼게요. g'x는 h'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 곱하기 다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값 g' 마이너스 ln3은 여기다 마이너스 ln3 대입하시고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ln3 대입하시는 거니까 4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h'의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ln3 대입하시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얘가 6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만 씌울게요.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우변은 8분의 3에 g의 마이너스 ln3이니까 g의 마이너스 ln3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절대값 f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ln3 대입하시면 절대값 f의 2분의 1이랑 같으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3, 8분의 3 똑같으니까 절대값 h' 2분의 1이랑 절대값 f 2분의 1이랑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이겠죠. 근데 이 그래프 개형에서 보시면 얘가 2분의 3이 이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건 f의 2분의 1이라는 건 원래 음수 쪽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의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변은 h' 2분의 1이니까 h'이라는 게 절대값 fx에서 미분해서 x 자리에 2분의 1 대입하시죠. 절대값 fx에서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지금 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을 테니까 1보다 왼쪽에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f' 2분의 1이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인 거니까 절대값 씌운 거잖아요. 거기다 절대값을 한 번 더 씌우는 거니까 얘는 그냥 f'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지금 음수 파트, 음수인 쪽이니까. 그래서 f' 2분의 1이 마이너스 f 2분의 1이랑 같다라는 관계식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맞네? 그래서 fx라는 함수에 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얘가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고 극대값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x절편을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f'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f 2분의 1이랑 같을 때 문제에서 g0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0이라는 건 f1이죠. 정확히는 절대값 f1이죠. 절대값 f1의 최소값을 구하시죠. 지금 그런 이야기네요. 이해하실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얘가 극대값이 0보다 작은 거 알고 있고요. x절편은 2보다 작은 거 알고 있으니까 x절편을 저희가 뭐 k라고 잡아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x를 저희가 어차피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상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매일 k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k라는 애랑 교점을 하나를 뭐 p라고 이야기할까요? p라고 이야기해서 fx를 한번 추론해 볼게요. fx는요? 뭐 인수정리는 저희가 많이 하던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x-1의 제곱 x-p 플러스 k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f'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f 2분의 1이랑 같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분에서 2분의 1을 먼저 한번 대입해야 되니까 f'x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흰색으로 적을게요. 2배의 x-1, x-p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첫 번째로 f 프라임 2분의 1은요.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2분의 1 마이너스 p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1. p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p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f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p 4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p 플러스 k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서로 같으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만 곱하시면 중괄호 사라지고요. 얘는 순서 바꾸시면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시겠죠? 계산하시면 얘가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p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니까 k를 p에 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왼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k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분의 3p인가요? 그럼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칠판이 좀 작아서 조금 난잡하긴 해도 양해해주세요. 그래서 fx에서 k 값이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a라는 애가 2보다 크거나 이야기했으니까 2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겠죠. 그래서 f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에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f2라는 애는 2 대입하시면 1에 2-p니까 2-p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가 8분의 17 마이너스 4분의 7p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분의 7p예요. 넘어가시면 4분의 7p보다 8분의 17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7분의 4 곱하시면 얘가 1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1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건 아까 절대값 f1이었죠. 그럼 1 대입하시면 여기다 1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네요.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p고 거기다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얘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저희가 구하는 4분의 3 G0이라는 거 4분의 3p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얘의 최소값은 p가 14분의 17일 때겠죠. 14분의 17만 대입해 주시면 56분의 51에서 56분의 7 빼는 거니까 56분의 51에서 7 빼니까 44인가요? 44 바로 약분하시면 14분의 11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14분의 11이 p분의 q니까 문제에서 p 플러스 q의 값은 25다 라고 정리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 저희가 수업 때 다뤘던 주제긴 합니다. 전부 문제에서 합수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합수함수의 극대극수 이야기했었고 사실 이게 가장 평가원에서 요구를 하는 풀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값 fx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분의 이 두 개를 합성한 합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합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합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풀이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풀이는 좀 제외를 했고요. 여기서는 진짜 이론적인 이야기로만 함수 fx를 추론해서 답을 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